환갑이 넘었으면 나이값 좀 하고 살아.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농산물 받으러 오지 마. 우리 남편이랑 등이 휘도록 일해서 얻은 귀한 농산물 동서같이 양심 없는 인간에게 줄 생각 없어. 그리고 다시는 뭐 팔아준다고 하지도 마. 동서한테 돈 받아내느라 진땀 뺀 거 생각하면 이가 갈리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칠순을 앞두고 있는 할머니예요. 저는 남쪽 지방에서 평생 농사 짓고 살았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고맙게도 잘 커서 경기도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어요. 어디에 내놔도 밀리지 않을 그런 자식들이죠. 아들들은 부모가 고생하는 거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정말 착해요. 특히 큰아들은 심성이 고운 편이라 집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항상 살펴보고 물건을 배송해 줍니다. 제가 다리가 아파 바닥에서 잘 수 없게 되자 원목 침대 프레임을 배송시켜 줬어요. 엄마, 이제 침대 생활 하라면서요. 그뿐인가요? 좁은 거실에 놓을 수 있는 소파며 부엌에서도 식탁 생활하라며 작은 식탁 세트도 사줬어요. 창고에 늘어놓은 물건들도 싹 정리할 수 있게 철제 프레임도 조립해줬고요. 불편한 시골 살림을 점점 편리하게 해주는 착한 아들입니다. 딸이 없는 게 아쉬운데 이렇게 섬세한 아들이 있으니 정말 행복하네요. 막내 아들은 좀 많이 바쁜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제 형만큼은 집에 자주 오지 못하지만 어지간하면 형이랑 같이 내려와서 부모 얼굴 보고 가겠다며 애쓰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죠. 손주들도 우리 집에 와서 즐겁게 놀고 가는 걸 보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은 이남 중 장남이에요. 저희 시어머니가 논밭을 많이 소유하고 계셨는데 남편이 농사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고향으로 내려와 농사를 지었어요. 시동생은 회사원이었는데 지금은 은퇴해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는 손이 빠르고 야무져요. 저도 한 살림하는데 동서가 온다고 하면 왠지 기대되는 게 있었어요. 형님이 고생하신다며 제가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까지 청소해주고 정리도 해주고 갔습니다. 동서는 손도 빠르고 성격도 참 좋았어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니까 시동생네가 오면 쌀이며 갖은 채소, 양념거리를 잘 챙겨줬어요. 동서는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잘 먹겠다고 인사하고 갔어요. 그런데 서방님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거의 다 날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중산층까지는 아니어도 나름 잘 먹고 살았는데 은퇴 후 동서의 형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서방님은 자영업하고 있는데 수입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동서는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있어요. 워낙 말솜씨가 좋아 동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한 번은 검은 콩을 팔아주겠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장에서 받는 시세대로 받고 싶어서 가격을 불렀더니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매년 사 먹지 않을 거라며 시장보다 조금은 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동서 말도 일리가 있기에 조금 손해봐도 내년에도 고정 고객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철마다 고춧가루, 들깨, 기름 등 동서통에 팔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어느 날 동서가 동네 엄마를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런데 동서가 마당에 나간 사이에 동네 엄마가 저번에 검은 콩 상태가 아주 좋았다며 잘 먹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동서 지인이라 해서 이번에는 시장가보다 싸게 팔았으니 앞으로 다른 농산물도 사두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중 가격에 샀다고 하는 거예요. 잠시 후 동서가 거실에 들어왔고 콩 가격에 대해 물어봤어요. 동서는 크게 당황하더니 같이 온 엄마한테 왜 자기 없을 때 형님한테 콩 가격에 대해 물어보냐며 자기 못 믿는 거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집에 모르는 사람 데리고 온 것도 기가 막히는데 그 사람 말 들어보니 동서가 나에게 콩을 싸게 사서 동네 사람들에게 시중가 그대로 판 것이었어요. 동서는 얼굴이 빨개졌고 자기가 사실 중간에서 이득을 챙겼다는 거예요. 동서를 야단칠 상황도 안 되었고 화가 나는데 동서는 얼른 자리를 뜨더라고요. 동서는 그날 집에 돌아간 뒤 저녁에 전화를 걸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형님이야 그 사람 얼굴 다시는 안 봐도 되지만 자기는 그 동네에서 쭉 살아야 하는데 중간에서 이득을 취했다고 사실대로 말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었죠.
저는 굳이 동서에게 콩을 안 팔아도 됐는데 동서가 조금 싸게 팔아달라고 해서 미치고 두 말을 판 것이었는데 동서는 이웃들을 속이고 저도 속였으면서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거냐고 물어봤죠. 언성이 커지자 남편이 통화 내용을 듣고 동서를 바꿔달라고 하더군요. 동서는 아주버님께 혼날까봐 전화를 끊어 버리더군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동서에게 쌀 한 톨도 주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었어요. 동서는 아쉬운 게 많았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농사일도 돕고 집도 치워주면서 아양을 떨더라고요. 솔직히 자기 동네 시장에서 사 먹으면 되지만 사실 의심스러운 마음에 선뜻 사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올 때는 일부러 불고기나 쭈꾸미, 볶음 재료 등을 사서 식사를 차려주면서 요즘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자꾸 얘기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남편은 동서에게 비싼 상황버섯, 담금주나 농산물을 조금씩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동서는 이제는 농산물을 팔면서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건이 터졌어요. 동서가 동네 사람들에게 고춧가루 50근을 주문받았다고 했고 가격은 시세대로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바쁘게 준비해서 택배로 보내줬어요. 택배 보내고 일주일이 지나도 입금이 안 돼서 이상해서 전화를 걸어보니 동서가 이미 이웃들에게 고춧가루 값을 받았는데 그 돈을 이미 다 썼다는 거예요. 급한데 썼는데 한 달 뒤에 형님한테 꼭 드릴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기다렸어요. 한 달이 지나고 전화를 걸었더니 바쁘다며 바로 돈을 붙여준다며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고춧가루 값 100만 원 중 10만 원만 입금이 되었어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뭔가 착각한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라고 했어요. 동서는 속삭이듯 전화를 받으면서 아주버님, 여기 병원인데 제가 조금 있다가 전화 드릴게요. 하면서 전화를 끊더랍니다. 남편은 화가 나 서방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서방님은 자초지종을 듣고 대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도 돈을 해줄 수 없는 형편이어서 미안하다고 했고요. 저는 약이 바짝 올라 동서에게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동서는 9순이 넘은 친정 어머니 요양병원비를 내느라 고춧가루 대금을 다 썼다고 합니다. 다른 형제도 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모두들 형편이 어려워 돈을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형님, 근데 돈이 많이 급해요. 하며 역으로 물어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여름 내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남들은 고추 농사 힘들다고 잘 안 하는 거 동서도 알잖아. 그래도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농사 지었어. 나처럼 깨끗하게 씻어서 태양광에 말리는 집 있는 줄 알아? 내가 농사 지어서 동선의 어머니 요양원비 내드린 꼴인데 그건 말도 안 되잖아. 빨리 돈 내놔. 나도 돈 없단 말이야. 하고 핏대를 세웠어요. 동서는 형님, 이번에 정말 죄송하게 됐어요. 제가 면사무소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 다니고 있는데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벌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씩 9개월 동안 갚을게요. 하는 겁니다. 동서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뻔뻔하다. 우리 집 올 때마다 새 옷 사 입고 와서 이건 얼마다 하면서 샀다면서 자랑하는데 90만 원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꾸미는데 돈을 다 쓰고 돌아다녀? 동서는 정말 돈이 없다고 정말이라며 믿어달라고 징징거리더군요. 동서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 알바 아니고 대출을 받던지 무슨 수를 쓰던 일주일 내로 돈 갚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화딱지가 나 잠도 못 자겠더군요. 그 주말에 집에 놀러 온 큰아들은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됐냐고 걱정을 하길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소연했더니 자기가 돈을 주겠다며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럴 것 없다고 안 받겠다고 했더니 일단 이 돈이 채워져야 엄마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며 명절에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현찰 찾아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이 돈은 아들이 번 돈이고 동서에게서 돈을 받아야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아들은 안 되겠다며 같이 작은 집에 가자고 했어요. 동서가 우리 집에 올 때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었는데
우리도 똑같이 했습니다. 동선의 초인종을 누르니 화들짝 놀라 신발도 못 신고 나오더군요. 더 가관인 것, 동네 아줌마들이랑 윷놀이를 하고 있더군요. 큰아들이 동서에게 숙모, 저희 엄마 몸도 약하신데 고춧가루 값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주무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더군요. 동서 지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동서는 안방에 가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더니 제 계좌번호를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10분이 지나고 1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동서, 아들이 이자 포함해서 100만 원을 붙여준 것이었어요. 동서에게 이제 앞으로 우리 집 오지 마. 동서 얼굴 안 보고 싶어. 농사 지은 거 안 팔리면 시장에 팔면 돼. 그러니 괜히 나한테 접근해서 뭐 팔아준다고 하지도 마. 하고 소리 지르고 아들과 나왔습니다. 아들은 쌍화차 마시러 가자고 하더니 전통찻집으로 갔어요. 운전하는 동안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형, 미안해. 우리 엄마 때문에 큰엄마가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죄송해서 어떻게 해? 하는 것이었어요. 괜찮아. 이제 돈 다 받았으니 마음이 편해. 하고 통화를 마무리했어요. 수십 년간 농사 지으면서 동서같이 지저분하게 돈 거래하는 사람은 처음 봤네요. 그리고 김장철이 되었어요. 아들 며느리들과 즐겁게 김장을 담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동서가 전화를 거는 거예요. 형님, 오늘 김장하셨다면서요? 배추 다 뽑았어요? 저 내일 아침에 김장하러 갈게요. 제가 가서 배추 뽑고 일 다 할게요. 형님은 처리 못한 채소들 이번에 다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배추값부터 양념값까지 다 드릴게요.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며느리들, 아들들이 모두 작은엄마 오지 못하게 하라며 난리를 쳤어요. 나 이제 동서 못 믿어. 남은 배추는 이미 절여서 백김치 했고 무랑 파도 애들 다 싸줬어. 동서 줄 거 하나도 없어. 동서 음식 잘하니까 좋은 양념 다 사서 배추김치 담으면 되겠네. 앞으로 동서에게 줄 파 뿌리 한쪽도 없으니 그리 알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때 저는 아들, 며느리들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혹시나 동서가 집에 찾아올까봐 대문에 도어락도 설치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가족들만 알고요. 동서가 이제 우리 집 문턱을 넘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